서아는 32살이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물 보호소에서 구조와 입소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한 로비도, 넉넉한 예산도 없는 곳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문의가 들어왔고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해야 하는 날도 많았다. 구조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운영은 숫자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서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른 새벽, 업무용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긴급 구조 요청이었다. 발신자는 재개발이 멈춘 오래된 빌라 지하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소리가 이상했고 가까이 가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불안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빨리 와야 한다는 신호였다. 서아는 보호소 차량을 준비했다. 구조 가방, 이동장, 기본 보온 용품. 익숙한 절차였다. 그러나 이동하는 동안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졌다. 재개발이 중단된 건물은 구조가 까다롭고 대개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하 공간에서 버텨온 어린 개체라면 더 그렇다. 현장에서 확인된 2마리는 형제였다. 아직 생후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털색은 또렷했고 영양 상태는 극단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행동 반응이었다. 2마리는 서로를 밀착한 채 떨어지지 않았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 마리는 거의 움직임이 멈춘 듯 무반응 상태에 가까웠다.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고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 마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주변을 인식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한 점은 분리 시도였다. 한 마리를 이동장으로 옮기려 하자 남은 개체의 반응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낮은 울음, 반복적 긴장 반응, 통제되지 않는 불안 신호. 그리고 이동장 안으로 들어간 개체는 완전히 정지 상태에 가까워졌다. 단순한 겁이나 낯설매 수준이 아니었다. 2 개체의 정서 상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는 즉시 방식을 바꾸었다. 분리 구조가 아니라 동시 이동으로 전환했다. 2마리가 동시에 이동장 안으로 들어가자 반응은 달라졌다. 밀착 상태가 유지되자 호흡 패턴이 안정되었고 울음은 멈추었다.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동장이 흔들릴 때마다 2 개체는 동시에 깨어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마리가 먼저 불안을 드러내면 다른 한 마리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서로의 체온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치 하나의 신경체계를 공유하는 듯한 패턴이었다.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반복되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형제 입소가 아니다. 이건 결합 구조다. 보호소 업무는 감정이 아닌 프로토콜로 움직인다. 입소 즉시 기본 검진, 개별 등록, 개별 케이지 배치. 특히 고양이의 경우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초기 분리가 원칙이었다. 서아는 그 규정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이 수없이 안내해온 내용이었다. 입소 공간에 도착하자 동료가 자동적으로 서류를 꺼냈다. 2마리면 2장의 등록 카드, 2개의 관리 번호. 효율적인 흐름이었다. 보호소는 이미 과밀 상태였고 빠른 순환이 중요했다. 이동장을 열었을 때 2 개체는 도망치지 않았다. 서로를 더 밀착한 채 외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마리가 손길에 미세하게 반응하면 다른 한 마리는 즉시 확인 신호를 보냈다. 단순한 애착이라고 보기에는 강도가 달랐다. 분리 가능성에 대한 예측만으로도 불안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구조였다. 서아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2마리는 상호 안정화 기능을 보이고 있으며 분리 시 급격한 위축 반응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동료의 표정은 이미 계산을 시작한 상태였다. 보호소 데이터상 2마리 동시 입양 확률은 절반 이하. 관리 비용은 2배 대기 중인 구조 요청은 계속 증가 중 숫자는 명확했다. 그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 2개의 흐름이 충돌했다. 하나는 실무자의 판단이었다. 빠른 개별 등록이 2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본 반응 데이터였다. 분리는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는 효율과 안정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2마리는 여전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 개체의 반응 변화가 다른 개체의 정서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독립 개체가 아니라 상호 조절 시스템에 가까웠다. 서아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보호소에서 수년간 일하며 다양한 개체를 보아왔다. 일시적 의존, 낯설음에 대한 불안, 환경 스트레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패턴은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다. 분리 시도는 곧바로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프로토콜은 멈추지 않는다. 입소 기록을 미룰 수는 없다. 그녀는 잠시 이동장 앞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2마리는 단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을 때만 정상 반응을 유지한다. 이 차이는 크다. 보호소의 현실은 냉정하다. 감정은 오래 머물 수 없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은 빠르게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이 2마리의 구조는 시작부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분리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는가? 아니면 분리하는 순간 이미 절반을 잃는가? 입소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것이다. 입소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 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기본검진 일정이 잡혔다. 보호소의 흐름은 개인의 고민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아는 이동장을 다시 열었다. 2개체는 여전히 밀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안정과 긴장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프로토콜에 따라 한 마리씩 꺼내야 했다. 분리 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서아는 먼저 비교적 반응이 빠른 개체를 이동하려 했다. 그 순간 남은 개체의 불안 신호가 즉각적으로 상승했다. 억제된 울음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안정 패턴이 무너졌다. 이동된 개체 역시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격리 공간에 놓이자마자 시선이 공허해졌고 환경 자극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낮아졌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정지에 가까운 상태였다. 서아는 즉시 판단을 수정했다. 한 마리씩 처리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다. 입소 공간 한쪽에 이동장을 옆으로 두고 보온 패드를 깔아 2마리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손을 이동장 입구에 두고 기다렸다. 접촉은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먼저 주변을 탐색했고 곧바로 뒤를 돌아 다른 개체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어서 미세한 접촉 신호가 오갔다. 그 확인 이후에야 2개체는 동시에 이동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보호소 차량 안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진동이 발생할 때마다 2개체의 긴장 수치가 동시에 상승했다. 그러나 서로의 체온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분리된 상태에서는 반응이 극단으로 치우쳤지만 밀착 상태에서는 회복 속도가 빨랐다. 서아는 기록을 남겼다. 상호 안정화 패턴 명확. 분리 시 급격한 위축 및 과민 반응. 단순 애착 이상 차량이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도 2개체는 서로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었다. 한 마리가 먼저 불안을 드러내면 다른 한 마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동시에 안정되기도 했다. 입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서아는 머릿속으로 예상했다. 곧 분리 배치가 요구될 것이다. 질병 검사와 초기 격리는 필수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찰한 데이터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동료는 이미 2개의 케이지를 준비해 두었다.
번호표가 붙어 있고 개별 관리표가 클립에 끼워져 있었다. 흐름상 자연스러운 준비였다. 이동장을 열자 두 개체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더 밀착했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외부를 인식하면 위축된 개체는 그 개체의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듯 보였다. 마치 신호를 전달받는 구조였다. 한 마리를 먼저 케이지에 넣자 다른 한 마리의 불안 수치가 다시 상승했다. 낮은 울음이 반복되었고 케이지 문이 닫히자 위축된 개체의 반응은 더 심해졌다. 시선이 멀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거의 사라졌다. 서한은 두 케이지를 가능한 한 가까이 배치했다.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간격을 최소화했다. 철망 사이로 접촉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조정했다. 문이 닫힌 순간 두 개체는 동시에 놀랐다. 불안 신호가 겹쳤다. 그러나 철망 사이로 한 개체가 먼저 발을 뻗었다. 다른 개체가 그 신호를 받았다. 미세한 접촉이 이루어지자 두 개체의 반응이 서서히 낮아졌다. 위축 상태였던 개체의 호흡이 안정되었고 과민 반응을 보이던 개체 역시 긴장을 완화했다. 그 장면은 단순했다. 극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입소 공간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데이터를 다루는 공간에서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이었다. 팀장 민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입소와 분리를 처리해왔다. 그의 표정은 익숙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황을 들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현실을 언급했다. 두 마리 동시 입양은 확률이 낮다. 보호소는 이미 과밀 상태다. 회전율이 필요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두 마리 동시 입양은 사료 비용과 관리 시간을 2배로 만든다. 방문객 대부분은 한 마리를 고려한다. 이론적으로는 분리 등록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서한은 케이지 안을 바라보았다. 반응이 빠른 개체는 철망 가까이에서 계속 확인 신호를 보냈다. 위축된 개체는 그 접촉을 유지하는 한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분리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불안 수치가 즉시 변했다. 데이터와 현실 사이에서 판단은 복잡해졌다. 민재는 결정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촬영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사진은 개별로 진행해야 한다. 홍보물에는 독립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 서한은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을 이어갔다. 두 개체는 여전히 철망을 사이에 두고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발이 닿는 지점이 유일한 안전구역처럼 보였다. 입소 공간의 소음이 계속 이어졌다. 다른 동물들의 울음, 전화벨, 프린터 소리. 그 속에서 두 개체의 패턴은 더 분명해졌다. 한 개체의 안정이 다른 개체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 분리 시 한쪽은 정지, 다른 한쪽은 과잉 반응. 서한은 내부에서 계산을 반복했다. 분리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지 상태로 홍보 사진을 찍는다면 오히려 입양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과잉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촬영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규정상 촬영 중에는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밝은 이미지가 요구된다. 두 개체는 여전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나가 긴장하면 다른 하나가 반응했다. 동시에 안정되었다. 이 구조를 무시하고 개별 개체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서한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다. 그리고 관찰은 사실에 기반한다. 촬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들어왔다. 입소 공간의 흐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두 개체의 첫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다. 촬영은 규정대로 개별 진행이 원칙이었다. 보호소의 홍보 이미지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렷한 눈, 단정한 자세, 독립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인상. 그것이 기본 기준이었다. 두 개체 역시 같은 절차를 따라야 했다.
먼저 비교적 반응이 빠른 개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다. 분리되는 순간 위축된 개체의 불안 신호가 즉시 상승했다. 반복되는 낮은 울음이 이어졌고 철망을 향한 접촉 시도가 계속되었다. 동시에 촬영 공간에 놓인 개체의 반응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변했다. 눈의 초점이 흐려졌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거의 사라졌다. 긴장이 아니라 소멸에 가까운 상태였다. 카메라를 든 동료는 당황했다. 이런 모습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호소 홍보는 감정에 호소하지만 동시에 안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반응은 불안정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길 가능성이 컸다. 서한은 촬영 테이블 옆으로 이동장을 가까이 두었다. 완전한 분리는 아니지만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격을 최소화했다. 촬영 대상 개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동장 방향으로 미세한 탐색 신호를 보냈다. 이동장 안에서는 다른 개체의 울음이 계속되었다. 그 순간 두 개체의 발이 간신히 닿았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분명했다. 촬영 대상 개체의 호흡이 안정되었고 초점이 돌아왔다. 완벽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존재를 유지하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동장 안의 개체 역시 울음을 멈췄다. 동료는 잠시 카메라를 내렸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누구도 그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팀장 민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한 뒤 말했다. 이런 모습은 의존적으로 보인다. 의존적인 이미지는 입양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은 계산된 판단이었다. 보호소 데이터상 독립적이고 활발한 인상을 주는 개체가 선택 확률이 높다. 반대로 분리 불안이 명확한 개체는 관리 부담이라는 인식을 준다. 서한은 케이지 배치를 다시 떠올렸다. 입소 공간에서 철망을 사이에 둔 접촉만으로도 안정 수치가 달라졌다. 지금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접촉이 끊어지면 반응이 무너지고 연결되면 회복된다. 촬영은 결국 최소한의 컷만 확보한 채 종료되었다. 두 개체 모두 개별 사진이 준비되었지만 그 이미지에는 이미 드러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한 개체는 지나치게 긴장된 인상, 다른 개체는 무표정에 가까운 정지 상태의 촬영이 끝난 후 다시 케이지에 배치되자 두 개체는 즉시 서로를 확인했다. 철망 사이 접촉이 이루어지자 안정 패턴이 돌아왔다. 입소 공간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민재의 판단은 논리적이었다. 두 마리를 함께 묶어 홍보하면 입양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호소는 현재 포화 상태이며 새로운 구조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공간 확보는 필수다. 그러나 방금 목격한 반응은 단순한 의존성이 아니었다. 한 개체는 분리 시 거의 기능이 멈추었고 다른 한 개체는 과잉 반응을 보였다. 함께 있을 때만 균형이 유지되는 구조였다. 입소 공간에서 동료들은 이미 다음 업무로 이동하고 있었다. 보호소는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다음 입소, 다음 문의, 다음 정리. 민재는 다시 한번 현실을 상기시켰다. 두 마리를 묶으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장기 체류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 보호소는 가정이 아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불안 요소가 늘어난다. 서한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공간이 부족하면 선택은 더 냉정해진다. 오래 남은 개체는 점점 주목에서 멀어진다. 그녀는 두 케이지 앞에 잠시 멈추었다. 반응이 빠른 개체는 철망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고 위축된 개체는 접촉을 유지하는 한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분리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함께 있으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분리 시 나타나는 정서 붕괴는 입양 후 적응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보호소 시스템은 개체 단위로 움직인다. 등록도, 홍보도, 입양도 개별 번호 기준이다. 두 개체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는 것은 예외에 가깝다. 서한은 계산을 이어갔다.
만약 함께 홍보한다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하지만 분리 후 한 개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재입소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 효율과 장기 안정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입소 공간의 소음은 계속되었지만 두 케이지 사이에서는 조용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발이 닿는 지점이 안정의 중심이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움직인다. 지금은 회전이 필요하다.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분리 시 무반응 상태, 과민 반응, 접촉 시 안정. 객관적 관찰 결과였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보호소의 논리는 분리를 향하고 있었다. 두 개체는 여전히 철망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은 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구조였다. 서한은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촬영이나 등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두 생명의 생존 방식에 대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내려져야 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사진 파일이 정리되는 동안 두 개체는 다시 나란히 배치되었다. 철망을 사이에 둔 접촉은 계속 유지되었다. 분리 상태에서 나타났던 극단적 반응은 접촉이 회복되는 즉시 완화되었다. 입소 공간의 업무는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서아의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개체는 분리 순간 거의 기능을 멈추었고 다른 개체는 반복적인 불안 신호를 보였다. 이 반응을 단순한 적응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강도가 컸다. 팀장 민재는 촬영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다. 개별 홍보는 가능하다. 사진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두 개체를 함께 묶는 설명은 아직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동시 입양을 전면에 내세우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보호소는 이미 대기 개체가 많다. 그 말은 계산된 결론이었다. 보호소 운영은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유지된다. 공간 확보는 필수다. 두 마리가 장기 체류하게 되면 다른 구조 요청을 거절해야 할 수도 있다. 서한은 그 논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해와 동의는 달랐다. 그녀가 본 것은 통계가 아니라 반응 데이터였다. 분리 시 한 개체는 무반응에 가까운 상태로 떨어졌고 다른 개체는 과도한 긴장 상태에 빠졌다. 접촉이 회복되자 두 개체 모두 안정 패턴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다시 말했다. 이런 모습은 의존적으로 보인다. 의존적인 이미지는 입양 상담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초보 보호자라면 더 그렇다. 서한은 철망 사이를 바라보았다. 두 개체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발이 닿는 지점이 유일한 안정 구간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사진이 아니었다. 문제는 설명 방식이었다. 두 개체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소개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개체로 소개할 것인지, 입소 관리표에는 각각의 이름이 부여될 예정이었다. 개별 등록이 기본이다. 보호소 시스템은 개체 단위로 움직인다. 서한은 마음속에서 계산을 반복했다. 만약 개별 등록을 진행하면 한 개체만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남겨진 개체는 장기 체류 가능성이 커진다. 장기 체류는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행동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 경우 입양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반대로 두 개체를 묶어 홍보하면 선택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안정된 가정으로 이동한다면 적응 성공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입소 공간의 다른 직원들은 이미 다음 업무로 이동했다. 이 문제는 결국 서아와 민재 사이의 판단으로 남았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보호소는 모든 개체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 선택은 현실 안에서 해야 한다.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분리 반응, 접촉 반응, 안정 회복 속도.
객관적 데이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입양 후 분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개체는 급격한 위축으로 일상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른 개체는 과도한 불안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재입소 가능성이 생긴다. 재입소는 보호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개체의 스트레스는 배가 되고 입양 상담에서 부정적 이력으로 남는다. 이 선택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었다. 장기적인 안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두 개체는 여전히 철망 사이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 한 안정이 유지되었다.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미세한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서하는 결정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자동으로 개별 등록으로 흘러갈 것이다. 보호소의 기본 흐름이 그렇다. 민재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입양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전까지는 개별 홍보를 준비해야 한다. 입양 행사라는 단어가 무게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빠른 선택이 이루어진다. 대기 줄이 길고 상담 시간은 짧다. 그 환경에서 두 개체의 복잡한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서하는 두 케이지 앞에서 멈췄다. 두 개체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였다. 철망은 물리적 장벽이었지만 접촉은 유지되었다. 이 구조를 무시하고 개별로 소개하는 것이 과연 보호인가? 보호소의 논리는 분명했다. 회전율, 공간 확보, 입양 확률, 그러나 서하가 본 것은 또 다른 논리였다. 생존 방식, 상호 조절, 분리 시 붕괴.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건 감정인가? 아니면 관찰인가? 대답은 명확했다. 이것은 반복된 관찰이다. 민재는 결론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말했다. 결정은 내일까지 정리하자. 내일까지. 그 짧은 유예는 선택을 요구하는 시간이었다. 두 개체는 여전히 철망을 사이에 두고 발을 맞대고 있었다. 안정은 그 접촉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서하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두 생명의 구조를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그 답은 곧 드러나야 했다. 다음 날 센터장 지연이 서하를 따로 불렀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상태였다. 지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래 운영을 맡아온 만큼 숫자와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했다. 지연은 상황을 정리했다. 두 개체의 상호 안정 패턴은 이해한다. 그러나 보호소는 현재 대기 개체가 많고 동시 입양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절충안이 필요하다. 그 절충안은 명확했다. 개별 등록을 유지한다. 각각의 소개글을 작성한다. 두 개체가 형제라는 사실은 기록하되 반드시 함께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혹시 동시에 선택된다면 그때 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선택지를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회전율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서하는 그 문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보호소에서 개별 홍보는 거의 항상 개별 입양으로 이어진다. 상담 과정에서 동시 선택은 드물다. 대부분은 한 마리만 선택한다. 남겨진 한 마리는 점점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은 개체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 지연은 덧붙였다. 보호소는 한 쌍을 위해 다른 구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감정적 판단은 운영을 흔든다. 서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보호소는 개인의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촬영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분리 직후 나타난 무반응 상태. 반복된 과민 반응. 접촉이 회복되자 즉시 안정되는 패턴. 이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다. 구조였다.
지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입양 행사가 있다. 그 전까지 두 개체는 각자 충분히 입양 가능한 상태로 보이도록 준비해야 한다. 입양 가능성, 독립성, 관리 용이성. 그 단어들은 보호소 홍보에서 반복되는 기준이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왔다. 그 두려움은 두 개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몇 년 전, 서한은 단기 임시 보호를 맡았던 경험이 있었다. 주말만 맡기로 했던 개가 있었다. 안정 후 재입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며 정이 붙었다. 결국 그 개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서한은 미소로 배웅했지만 그날 이후 한동안 보호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 경험 이후 그녀는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 애정은 유지하되 선을 넘지 않는 방식. 개체를 돕되 자신을 묶지 않는 방식. 지금 이 두 개체는 그 선을 흔들고 있었다. 지연의 제안은 시스템을 따르는 길이었다. 서아가 개인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다. 입소 공간으로 돌아오자 두 개체는 여전히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철망 사이 접촉은 유지되고 있었다. 반응이 빠른 개체는 외부 자극에 대한 경계 신호를 보냈고 위축된 개체는 그 신호를 통해 환경을 해석하는 듯했다. 서아는 생각했다. 만약 개별 등록을 그대로 진행하면 둘 중 하나는 먼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남겨진 개체는 분리 불안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보호소 환경에서 증폭된다. 소음, 낯선 개체, 반복되는 방문객. 이 문제는 단순한 입양 확률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기 체류 시 발생할 정서적 손상까지 고려해야 했다. 서한은 내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분리 시 무반응 지속 시간, 과민 반응 강도, 접촉 회복 속도.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는 결정을 미루는 대신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다. 임시 보호, 단기 평가 목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보호소 소음과 자극이 없는 공간에서 두 개체의 패턴을 확인하면 판단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었다. 이미 임시보호 가정은 포화 상태였다. 두 마리를 동시에 맡아줄 가정은 더 찾기 어렵다. 서한은 퇴근 후 가장 신뢰하는 임시보호 가정에 연락했다. 수년간 협력해온 부부였다. 그러나 답은 예상대로였다. 현재 3마리의 새끼 고양이와 어미를 돌보고 있어 여유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무거웠다. 선택지는 다시 좁아졌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로 향하는 동안 이미 결론은 몸에서 먼저 내려지고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계산을 반복했지만 관찰 결과는 흔들리지 않았다. 입소 공간에 도착하자 두 개체는 어제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철망 사이 접촉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안정이 유지되었다. 서한은 내부 절차를 확인했다. 단기 평가 목적 임시 보호 신청은 가능하다. 기간은 이틀에서 사흘. 감독 승인 필요. 그녀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감정이 아닌 관찰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호소 환경에서 분리 시 급격한 위축 반응이 나타나며 외부 자극 감소 환경에서 상호 안정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연은 서류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조건은 명확했다. 기간은 짧게. 평가 목적의 한정, 승인이 떨어졌다. 이동장을 준비하는 동안 두 개체는 평소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함께 이동장 안에 배치되자 안정 수치가 유지되었다. 보호소를 나서는 순간 서한은 알았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만약 외부 환경에서도 같은 구조가 확인된다면 더 이상 시스템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두 개체는 여전히 서로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보호소 밖에서 시작될 것이다. 서아의 집은 보호소와 달리 자극이 단순했다. 소음이 겹치지 않았고 낯선 개체의 울음도 없었다. 단기 평가 목적이었기에 준비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화장실 위치, 사료와 물의 분리 배치, 낮은 침구 하나, 기본적인 안전 구역 확보. 특별한 장치나 과한 환경 변화는 없었다. 이동장을 열었을 때 두 개체는 즉시 나오지 않았다. 반응은 보호소에서 보였던 것과 유사했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먼저 주변 신호를 확인했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된 개체가 뒤따랐다. 거리가 벌어질 때마다 미세한 긴장 반응이 나타났다. 다시 가까워지면 안정 수치가 회복되었다. 보호소와 가장 다른 점은 자극의 강도였다. 반복적인 울음과 발소리, 전화벨이 없는 환경에서는 두 개체의 반응 변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분리 간격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위축된 개체의 반응은 급격히 떨어졌다. 반응이 빠른 개체는 즉시 그 변화를 감지하는 듯한 패턴을 보였다. 서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외부 자극 감소 환경에서도 상호 조절 구조 유지. 거리 증가 시 불안 수치 상승. 접촉 회복 시 안정 속도 빠름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두 개체는 여전히 서로를 기준으로 움직였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는 독립적 탐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새로운 구역을 인식하면 위축된 개체는 그 반응을 통해 환경을 해석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독립 시도가 분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은 확장이 이루어졌다. 상호 접촉이 전제된 환경에서만 개별 탐색이 가능했다. 한 차례 예기치 않은 자극이 발생했을 때 두 개체의 반응은 다시 선명해졌다. 위축된 개체는 즉시 불안 수치를 높였고 반응이 빠른 개체는 안정 신호를 보냈다. 접촉이 유지되자 긴장 수치는 서서히 낮아졌다. 분리 상태였다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패턴은 더 분명해졌다. 두 개체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만 머무르지도 않았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다만 그 시도는 항상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서하는 깨달았다. 이 구조는 의존이 아니라 기반이다. 분리하면 붕괴하지만 함께 있으면 점진적 확장이 가능하다. 이틀째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사료에 접근했을 때 위축된 개체는 즉시 뒤따르지 않았다. 일정 시간 간격 후 자발적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완전한 무관심은 아니었다. 짧은 확인 신호가 오간 후에야 행동이 이어졌다. 이는 독립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안전이 유지되는 조건 안에서 서서히 확장되는 구조였다. 서하의 머릿속에서 판단은 점점 명확해졌다. 분리 상태에서는 두 개체 모두 기능이 떨어진다. 함께 있을 때는 안정이 유지되며 그 위에서 독립이 자란다. 이 구조를 무시한 채 개별 입양을 진행한다면 적응 실패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함께 입양된다면 초기 불안은 존재하겠지만 상호 조절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평가 기간은 짧았다. 규정상 이틀에서 사흘이 한계였다. 장기 관찰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충분히 일관적이었다. 보호소로 복귀할 시간이 다가오자 두 개체의 반응은 다시 미세하게 변했다. 이동 준비 과정에서 긴장 수치가 상승했다. 그러나 서로의 접촉이 유지되는 한 급격한 붕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동장 안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진동이 발생할 때마다 두 개체는 동시에 반응했다. 접촉이 유지되자 안정되었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소음과 자극이 다시 시작되었다. 두 개체의 반응은 외부 환경의 강도에 따라 다시 예민해졌다. 그러나 철망을 사이에 둔 접촉이 유지되자 큰 악화는 없었다. 서하는 관찰 기록을 정리했다. 보호소 환경과 외부 환경 모두에서 동일한 상호 안정 패턴 확인. 분리 시 급격한 위축 및 과민 반응 반복. 함께 있을 때 점진적 독립 시도 가능성 확인 비제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만약 사실을 숨기고 개별 홍보를 진행한다면
단기 입양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적응 문제는 보호소의 책임을 넘어 개체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솔직하게 함께 입양 필요라고 명시하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입양 행사에서 외면받을 가능성도 크다. 서아는 두 케이지 앞에 섰다. 두 개체는 여전히 철망 사이로 연결되어 있었다.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그 접촉은 더 단단해졌다. 이 구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구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기 평가는 끝났다. 이제 보호소 내부 결정이 필요했다. 서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기록이 아니라 공개였다. 서아는 더 이상 내부에서만 고민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을 정리한 뒤 홍보 글을 직접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소 계정에는 매일 여러 개체의 소개글이 올라간다. 대부분은 밝고 간결하다. 활발하다. 애교가 많다. 혼자서도 잘 논다. 입양 상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번 글은 달랐다. 서아는 관찰한 그대로를 적었다. 두 개체는 형제이며 분리 시 한 개체는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다른 개체는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함께 있을 때만 안정이 유지되며 그 상태에서 점진적인 독립이 가능하다고. 이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구조라고 가장 망설였던 문장을 끝에 남겼다. 두 마리는 반드시 함께 입양되어야 한다.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잠시 멈췄다. 이 문장은 선택지를 좁힌다. 보호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관찰한 데이터는 명확했다.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미루는 일이다. 글이 게시된 뒤 처음 몇 분은 반응이 없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굳이 조건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한 마리씩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그 문장들을 읽었다. 보호소 업무를 오래 해왔기에 비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관찰 결과였기 때문이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는 솔직한 설명이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입양 행사 직전의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입양 행사가 가까워질수록 압박은 커졌다. 회전율은 보호소의 생존과 직결된다. 두 개체가 남게 되면 다른 구조 요청을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서아의 머릿속에서 다시 계산이 시작되었다. 혹시 표현을 완화해야 할까? 가능하다면 함께라는 문구로 바꿀까? 그 생각은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외부 환경에서 확인한 패턴은 명확했다. 분리 시 붕괴, 접촉 시 회복. 이 사실을 흐리게 표현하는 것은 관찰을 왜곡하는 일이다. 입양 행사 당일, 보호소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여러 개체가 홍보 공간에 배치되었다. 두 개체는 나란히 배치되었다. 철망 사이 접촉이 가능한 거리였다. 방문객들은 빠르게 이동했다. 밝은 외형과 또렷한 색을 가진 두 개체는 즉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함께 입양이라는 설명이 이어지면 표정이 달라졌다. 여러 번의 상담이 반복되었다. 한 마리만 원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서아는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분리 시 나타나는 반응, 함께 있을 때의 안정,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 긴장은 높아졌다. 행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민재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두 개체를 바라보면 답은 다시 분명해졌다. 방문객이 한 마리에게 집중할 때마다 다른 한 마리의 긴장 수치가 올라갔다. 접촉이 유지되면 안정되었다. 정오가 지나도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몇몇 방문객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두 마리 동시 입양은 부담이라는 이유로 돌아섰다. 서한은 스스로를 점검했다. 혹시 표현을 완화하면 선택이 늘어날까? 그러나 그 순간 두 개체의 반응이 다시 변했다. 한 개체가 잠시 접촉을 놓치자 위축된 반응이 나타났다. 다시 닫혀 안정되었다. 그 장면은 설명보다 강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한 가족이 조용히 다가왔다. 과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먼저 질문하지도 않았다. 일정 거리에서 두 개체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10대 자녀를 둔 부부였다.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조건에 대해 먼저 확인했다. 두 마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한은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답했다. 분리 시 나타나는 반응, 외부 환경에서 확인한 점진적 독립 패턴, 상호 안정 구조. 감정적 표현은 배제했다. 가족은 서두르지 않았다.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시계가 빠르게 움직였다. 행사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한은 두 개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철망 사이 접촉이 유지되고 있었다. 불안과 안정이 교차하는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행사 이후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내부에서 분리 권고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이미 선택을 바꾸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설령 이번 행사에서 결과가 없더라도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가족이 돌아왔다. 긴 논의 끝에 두 마리를 함께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건은 단순했다. 보호소에서 관찰한 구조를 존중할 것, 무리하게 분리하지 않을 것, 서하는 서류를 준비하며 마음속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입양은 시작일 뿐이다. 보호소 밖 환경에서 두 개체의 불안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실을 숨기지 않은 선택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입양 서류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가족은 서두르지 않았다. 보호소가 설명한 관찰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고 분리 시 나타났던 반응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서한은 외부 평가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답했다. 상호 안정 구조, 점진적 확장 가능성, 분리 시 붕괴 패턴. 감정이 아니라 관찰 결과로 설명했다. 이동 준비가 끝났을 때 두 개체는 같은 이동장 안에 배치되었다. 행사장의 소음이 줄어들자 긴장 수치도 함께 낮아졌다. 철망 사이가 아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접촉이 유지되었다. 보호소를 떠나는 순간 서한은 마지막으로 두 개체의 반응을 확인했다. 반응이 빠른 개체는 이동장 문 쪽을 주시했고 위축된 개체는 그 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도한 울음이나 붕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집은 정리된 구조였다. 과도한 자극이 없고 일정한 생활 패턴이 유지되는 환경이었다. 입양 직후 사진 촬영이나 주변 공개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우선은 안정이 목표였다. 이동장을 열었을 때 두 개체는 즉시 흩어지지 않았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먼저 환경을 확인했고 일정 거리 안에서 위축된 개체가 뒤따랐다.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짧은 확인 신호가 오갔다. 가족은 간섭하지 않았다. 일정 거리에서 관찰했다. 보호소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무리하게 분리하지 않고 억지로 독립을 유도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다. 반응이 빠른 개체가 사료에 접근했다. 이전이라면 즉시 뒤따랐을 위축된 개체는 잠시 멈춰 있었다. 확인 신호가 오간 뒤에야 천천히 이동했다. 그러나 그 이동은 불안이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호소에서 보았던 것과 다른 점이 있었다. 접촉이 전제된 상태에서 각자의 행동이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했다.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안전 안에서의 거리였다. 서한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기록 대신 기억으로 남겼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안정이 확보되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다. 상담이 마무리되고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선택은 끝났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입양은 구조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며칠이 지났다. 보호소 업무는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갔다. 다른 구조 요청, 다른 입소, 다른 결정들. 그러나 두 개체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영상이었다. 한 개체는 창가 쪽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개체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두 개체는 같은 위치에 밀착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반응이었다. 분리 불안 신호가 없었다. 반복적인 울음도, 정지 상태도 없었다. 대신 짧은 시선 교환이 있었다. 확인 후 다시 각자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었다. 서아는 그 영상을 여러 번 확인했다. 보호소에서 관찰했던 상호 안정 구조가 유지된 채로 점진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족은 추가 메시지에서 말했다. 두 개체는 여전히 함께 잠들지만 낮 시간에는 각자의 공간을 활용한다고. 불안 신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 결과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관찰을 존중하고 구조를 이해한 선택의 결과였다. 서아는 보호소 사무실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선택은 다른 의미로 남았다. 효율과 확률이 아닌 관계의 구조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다. 보호소는 여전히 숫자로 운영된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어떤 존재에게는 독립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 안전이 확보될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결과. 이 두 개체는 이제 각자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여전히 하나의 관계다. 서아는 깨달았다. 때로는 효율보다 이해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빠른 해결이 아니라 정확한 관찰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모든 선택이 이상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은 적어도 후회로 남지 않는다. 보호소의 문은 오늘도 열리고 닫힌다. 새로운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또 다른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서아는 알고 있다. 다음에도 같은 질문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마다 답은 단순할지도 모른다. 편리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안전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생명의 선택과 관계의 의미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이야기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효율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안전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관계와 구조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배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듭니다.